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번 기차는 조선행 기차입니다. 그럼 고려 여행 끝난 거예요? 네, 이제 고려란 나라가 막을 내리고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졌네요. 고려 말기가 되면 나라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문제점들을 고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 조선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역으로 가볼까 합니다. 조선을 설계했다면 왕인 거예요? 과연 정도전은 왕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거는 조선 여행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출발! 대변 양다기차. 이게 다 뭐야? 불이 난 거야? 불난 건 아니고 무슨 종이 같은 걸 태우고 있는데? 백성들이 왜 만세를 부르지? 저분이 그 정도전 선생님인가 봐. 선생님, 뭘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아, 고려의 토지대장을 불태우고 있단다. 토지 대장? 그게 뭔데요? 땅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은 문서란다. 이걸 다 태우면 땅은 나라의 것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것 좀 볼래? 이 뾰족한 막대기를 땅에 세우려면 얼마큼의 땅이 필요할까? 에이, 요만큼의 땅만 있어도 세울 수 있죠. 그렇지. 그런데 지금 고려 백성들은 이 작은 막대기 하나 세울 수 있는 땅조차 없단다. 왜냐하면 말이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요? 에? 제 억울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아이 약값이 없어서 귀족 나으리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빚이 산더미가 됐지 뭡니까? 그래서 귀족 나으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건만 절대 안 된다면서 글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땅이 있을 땐 나라에서 떼가는 세금 때문에 힘들더니 이제 그 땅마저 귀족들한테 빼앗기고 말았다고요. 아이고. 옆집은 빚 때문에 가족 전부가 노비로 팔려갔다고 하고. 아이고. 저는요 이런 나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누리는 귀족들의 나라가 되었다. 이들은 불법으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또 돈이 없는 백성을 노비로 만들어 일을 시키고 있어. 귀족들이 백성의 땅을 뺏지 못하게 막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여러 차례 노력을 해봤지만 귀족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 그들의 악행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귀족들의 힘을 약하게 하려면 불법으로 얻어낸 땅부터 빼앗아야 돼. 그래서 귀족들의 토지 대장을 다 태운 거예요? 맞아. 귀족들의 대농장을 몰수하고 그 땅을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질까요? 당연하지. 자기 땅을 되찾은 농민들이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것이야.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고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려면 결국 고려부터 끝을 내야 돼.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계 장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성계 장군? 큰배 아저씨, 지금 고려는 문제가 너무 많은가 봐요. 백성의 삶이 너무 힘들대요. 당시에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수탈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이 왜구들의 노략질 때문에 고통받고 정말 비참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라의 국가는 텅텅 비었는데 바로 이런 권문세족들의 창고는 막 넘쳐나니까 결국 나라의 운이 다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라를 새로 세우려면 이성계 장군의 힘이 필요하대요. 맞아요. 이렇게 나라가 힘들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는요, 당시 노략질을 일삼던 이 왜구를 여러 번 물리쳤던 그런 장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지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정도전은 이 백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바로 이 이성계의 도움을 얻기로 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이성계와 머리가 똑똑한 정도전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우기로 한 거죠. 그럼 이성계 장군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나라 조선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와, 나라를 세운다는 건 어떤 걸까? 오늘부터 조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새로운 나라에는 새롭게 만들 것들이 정말 많았겠죠. 이성계와 손잡고 조선 건국에 앞장선 정도전은요, 바로 이 조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어떤 일이요? 여기가 좋을까? 아니면 저기가 좋을까? 선생님, 무슨 생각하세요? 조선의 수도가 정해졌거든. 바로 한양이라고. 오빠, 그럼 여기가 서울인가? 한양이니까 서울이 맞는 것 같은데? 궁궐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구나. 궁궐이면 혹시 경복궁? 아이,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방금 생각해낸 건데. 진짜요? 선생님이 지었어요? 그럼 오랫동안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을 담아 경복궁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궁 왼쪽에는 종묘를 세워야겠어. 그리고 한양을 둘러싼 성벽을 쌓고 그 사이사이 4개씩 큰 문과 작은 문을 만들어야겠구나. 혹시 숭례문? 숭례문? 아이, 그 이름까지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지금 방금 생각해낸 건데. 그리고 시각을 알리는 종각의 이름은 보신각이 좋겠구나. 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다 선생님이 지은 거였어. 난 한양을 아주 멋지게 만들 것이다. 500년 후에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 꿈은 꼭 이루어질 거니까요. 맞아. 고맙다. 와, 우리가 사는 서울이 정도전 선생님의 작품이었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 조선을 세운 사람이 이성계라면 바로 그 조선을 설계한 사람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전은요, 왕 이성계의 명을 받아가지고 뭐 조선의 궁궐, 성곽, 종묘 이런 건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름도 붙였어요. 그리고 이런 도시 계획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이 되는 법전, 조선 경국전도 만들었어요. 자, 이 조선 경국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의 지위는 높다면 높고 귀하다면 귀합니다. 백성들은 무척 많은데 한 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크게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죠. 정도전은요, 이후에도 여러 정책들을 만들면서 나라를 다스려갈 그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왜 정도전을 조선의 설계자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네! 자, 오늘도 역사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조선을 설계한 위대한 정치가 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꿨죠. 이성계와 함께 세운 조선. 정도전 이번 기차는 조선행 기차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4대 왕인 세종대왕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종대왕 알아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국민대학은 배울 때 만나러 갔었어요. 세종대왕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위인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창제하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도 엄청난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역사 여행에서 알아볼게요. 아저씨.
자, 조선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양락이차.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니야. 이 정도는 부족해. 이젠 걸을 힘조차 없사옵니다. 이 정도면 되려나. 저분은 누구지? 세종대왕은 아닌데. 선생님, 누구세요? 나는 황이라고 하는데. 옳지. 너희들 참 잘 만났다.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좀 아파 보이냐? 아파 보이진 않는데. 왜요? 아파 보여야 해요? 내가 영의정만 10수년째, 좌의정, 우의정, 도합 수십 년째다. 조선에서 나만큼 정승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도 아마 없을 게야. 이제는 제발 좀 그만하고 싶은데 왕께서 도통 허락을 안 해주신다. 정승이면 엄청 높은 자리 아니에요? 그럼 좋은 거죠. 내가 피부가 좋아 보여서 그렇지. 내 나이가 이미 7순이 훌쩍 넘었거든. 오늘은 기필코 허락을 받아내야 되는데. 입술을 좀 파랗게 칠해볼까? 뭐 이런데? 그냥 힘들다고 하면 되잖아요. 임금님이 허락 안 해주세요? 내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다. 전하, 그만 관직에서 물러나겠사옵니다. 그대는 아직 내 곁에서 해야 할 일이 많소. 이제 제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만 관직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좀 더 일해 주시오. 예. 이 신을 불쌍히 여기시오. 병이 생겼으면 마땅히 치료를 해야지. 내가 아주 용한 의원을 보내주겠소. 예. 신황이, 아니 되오. 영의정. 아니야. 와, 진짜 세종대왕님이 끄떡도 안 하시네요. 그래도 임금님이 황희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엥? 좋아하는 걸로 따지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지. 우리 전하께서는 말이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시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우리 신하들과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일했단다. 그럼 좀 더 일하시면 되겠네요. 결국 그래야겠지. 황희 선생님은 몇 살까지 일하셨을까? 이 황희정승은요, 87세가 될 때까지 당시 최고 벼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의정으로 일을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힘들다 하셔도 세종대왕님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게 세종대왕은 능력이 뛰어난 신하들을 아끼고 아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사실 이 황희는요, 세종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은 이 황희의 경험과 능력을 높이 사서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았죠. 그래서 황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거죠. 나쁜 왕이었으면 복수했을 텐데 세종대왕님은 달랐나 봐요. 심지어 이 세종대왕은요, 능력이 뛰어나면 신분도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 저번에 앙고일보 자경로 배운 거 기억나요? 네. 바로 이 앙보일보와 이 자경로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장용실인데, 이 장용실의 신분이 노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대왕은 이 장용실의 능력을 보고 관리로 채용하고 중국에 유학까지 보냈거든요. 이렇게 세종대왕이 팍팍 지원해 주니까 장용실은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세종대왕님이 없었으면 멋진 별명품도 없었겠어요. 그리고 이 세종대왕은요, 신하들과 굉장히 많이 소통했고요. 백성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었죠. 어떻게 해요? 저기 김 씨네 집은 갔었고, 이번엔 그래, 이쪽을 돌면 되겠어. 이쪽 먼저.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5달 전부터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 여론조사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건데요? 그게 그 새로 바뀌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거지. 그걸 왜 하는데요? 그게 말이다. 공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만들고자 하오. 정해진 땅에 정해진 양만큼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 백성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알고 싶소. 라고 임금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근데 조선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에이, 처음이지. 그저 나랏님들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지. 무슨 백성들의 의견을 왜 물어봤겠어? 근데 이번 왕은 좀 다르단 말이야. 응?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는 소문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야. 아, 차차차차차. 내 정신 좀 봐라. 아, 빨리 저쪽 동네도 가봐야 되는데. 아, 그럼 난 이만. 조심히 가세요. 큰배 아저씨, 세종대왕님이 백성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정말 대단한 장면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그날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였어요? 네, 심지어 서양보다 400년이나 앞섰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물론 아주 옛날이라서 뭐 어린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여자들은 참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조선의 총 인구 4분의 1인 17만 명이나 참여한 엄청난 여론조사였어요.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이니까 백성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을 또 옛날 왕들은 안 했기 때문에 세종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하긴 왕이면 최고로 힘이 세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됐을 텐데 세종대왕님은 달랐네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왕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해진 땅에서 정해진 양만큼만 세금을 걷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찬성이 많았죠. 그런데 세종은요, 분명히 찬성이 절반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 거두는 법, 이 공법을 바로 시행하지 않아요. 왜요?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세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성이 반대보다는 많기는 하나 여전히 반대의 의견이 있으니 백성들의 의견을 더 묻도록 하라. 이 세종은 이 신하들과 논의하고 검토한 끝에 이 공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공법은요, 이 조선에서 세금을 거두는 기준이 되죠.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세종대왕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돼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 그 사람들에게 이 농부들의 경험을 다 적어놓은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만들어줬고요. 또 당시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 여진족이 국경을 넘어와서 막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바로 그곳에 사군과 육진이라는 군사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여진족을 쫓아냈죠. 덕분에 지금 한반도 북쪽에 국경선이 완성이 된 겁니다. 와, 세종대왕님이 영토도 넓혔어요? 아, 대체 못하는 게 뭐야? 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도 만드셨잖아. 왜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지 알겠죠? 네! 자, 오늘도 여행을 잘 마쳤으니까 별을 줄게요. 야, 잘이야! 백성이 사랑한 세종대왕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시대를 앞서간 최고의 왕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번 기차는 조선행 기차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신사임당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심사임당? 이분 본 적 있을 텐데. 저희가요? 짜잔! 여기 있는 이분이 신사임당이고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신사임당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 그림들이잖아요. 지폐에 새길 정도면 정말 대단한 분이겠네요. 자, 그럼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아이고, 이거 잡초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나? 어머니가 생전에 풀을 좋아하셔서 그런가? 저 혹시 심다인당 선생님을 아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는 3년째 어머니 산소를 돌보고 있다. 네? 벌써 돌아가셨다고요? 너희들 우리 어머니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찾아와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너무 늦게 왔네요. 심사임당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말이다. 우리 7 형제에게는 최고의 어머니이자 좋은 스승이셨어. 스승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알려주셨다. 글을 가르치셨고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어. 아이고, 어머니가 참 보고 싶구나. 심사임당 선생님은 정말 좋은 어머니셨나 봐요. 근데 저희는 사실 선생님의 그림이 보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너희들도 소문 들었구나. 우리 어머니 그림 실력이 대단하긴 하시지. 내가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 좀 한번 봐라. 우와, 이게 심사임당 선생님이 그리신 거예요? 풀도 나비도 꼭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나비가 금방이라도 날아 올라갈 것 같지?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조선 최고의 여성 화가라고 인정하셨다. 오래오래 사셔서 멋진 그림을 더 많이 남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훌륭한 어머니시지만 난 한 명의 예술가로 우리 어머니를 존경한단다. 먼 훗날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예술가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들으셨죠? 역사 여행을 갔더니 심사임당 선생님이 벌써 돌아가신 거 있죠? 대신 구분의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 혹시 이분? 5,000원을 새겨낸 분이 심사임당 선생님의 아들이었어요? 네,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희 선생님이에요. 와,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집에 새겨졌네요? 이런 경우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신사임당을 당시 사람들은 현모 양처 이렇게 칭송을 했죠. 현모양처? 현모, 현명한 어머니, 양처, 좋은 아내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신사임당의 예술적 능력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율곡 이희 선생님도 어머니를 예술가로 존경한대요. 아까 그림을 봤는데 나비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신사임당은 뭐 포도라든지 대나무, 매화, 나비, 벌 이런 걸 굉장히 잘 그리셨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풀초자에 곤충충 이렇게 써가지고 초충도라고 불렸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본 그림들이 다 초충도겠네요? 맞아요. 이 작품들이 왜 대단한 거냐면 당시 조선은 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신사임당이 활동했던 그 조선 초기는 좀 나았지만 남자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신사임당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능력을 갈고 닦아서 훌륭한 예술가가 된 거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왜 심사임당 선생님은 풀과 벌레들을 그렸을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신사임당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걸 어째? 저 누나가 어린 신사임당인가 봐. 언니 왜 울고 있어요? 내가 그림 그리고 있다가 잠깐 방에 갔다 온 사이에 마당에서 놀던 닭들이 내 그림을 부리로 쪼아버렸지 뭐야? 종이가 다 찢어졌잖아. 무슨 그림이었는데요? 빨간 열매가 달린 꽈리나무 위에 메뚜기 한 마리가 앉아있는 그림이었는데 닭들이 진짜 메뚜기인 줄 알았나 봐. 와, 그림이 얼마나 진짜 같았으면 닭이 쪼아먹으려고 했을까?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닭들이 배가 무지 고팠나 보지 뭐.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근데 언니, 그림들이 전부 풀, 열매, 나비, 꽃, 벌레들이네요. 왜 이런 것들만 그려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림들을 사다 주셨거든. 그래서 매일 그걸 보면서 따라 그렸지? 그중엔 쏘가리 그림도 있었단 말이야. 쏘가리? 강에 사는 물고기. 근데 어느 날 집에 생선 파는 상인이 왔는데 보니까 그림 속 쏘가리랑 다른 거 있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그림 속 쏘가리가 중국 쏘가리래. 그럼 아버지께서 사다 주신 그림이 중국 화가가 그린 거였나 봐요. 맞아. 그래서 난 그때부터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그리기로 했어. 봐, 이 마당만 해도 이렇게 그릴 것들이 많이 있잖아? 쇠똥을 굴리는 쇠똥벌레들도 귀엽고 여름이면 수박을 서리하는 생쥐들도 재밌고. 꽃과 나비도 예쁘고요. 그렇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잡초도 벌레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데. 누나가 그린 꽃 그림을 보니까 나비가 날아와서 앉을 것 같아요. 부끄럽게 칭찬은. 여자애가 그림 그린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살고 싶어. 앞으로 그림도 마음껏 그릴 거고 글도 더 많이 지을 거야. 언니는 조선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 얘들아. 오만원권 화폐의 주인공 조선을 대표하는 예술가 조충도를 그린 최고의 화가 신사임당 신사임당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그림을 잘 그릴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짓는 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이는 어머니의 그 예술적 재능과 이 어진 성품을 글로 잘 기록해 두었어요. 와, 심사임당 선생님이 글짓기도 잘하셨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머리 돌려 부평 땅을 한번 바라보니 흰 구름만 저문 산을 알아내리네. 시를 들으니까 뭔가 슬픈 기분이 들어요. 신사임당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고 있는 시예요. 역시 심사임당 선생님이 지폐에 새겨진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이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상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개척해 나간 자주적 여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성들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이 조선시대 최고의 여리화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뭐 그림 그릴 만한 거 뭐 없나 잘 둘러봐야겠어요. 저도 신사임당 선생님처럼 될래요. 자, 오늘도 즐거운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열을 줄게요. 이게 다 누구야? 이분은 이순신 장군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 즉 왜군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들입니다. 영웅이요? 그럼 이분은 누구세요? 행주산성에서 이 왜군을 물리친 권율 장군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진주성을 지켜낸 영웅이죠. 바로 김시민 장군이에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름이 안 쓰여 있네요. 그분들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번 기차는 조선행 기차입니다. 조선시대 의병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의병? 자, 과연 의병이 누구인지 기차를 타고 만나러 가볼까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저 사람이 의병인가 봐.
일본 사람 같은데? 저기요. 야, 깜짝이야. 누구냐? 이 꼬맹이들, 너희들도 의병들이냐? 네? 저희는 의병이 아닌데요? 나 요즘 조선의 의병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으므리다. 왜요? 아니,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체 조선의 백성들은 왜 다 싸우러 나오는 거냐고? 뭘 믿고 그렇게 용감한 거냐고? 아, 의병이 조선 백성들인가 봐. 그런가 봐. 특히 그 누구냐 자꾸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걔.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왜 빨간 옷? 홍희 장군? 그렇지. 오타카니 그 홍희 장군이라는 그 의병장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도 이렇게 망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유 정말 나 다크서클 장난 아니지. 아유 이것도 푹 자야 없어지는 건데. 홍희 장군이 의병들의 대장인가 봐. 홍희 장군은 귀신이 틀림없으문이다. 귀신은 물러가라. 귀신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귀신. 귀신. 귀신이요? 내가 홍희 장군이다. 내가 홍희 장군이다. 지가 홍희 장군이에요. 대체 누구 홍희 장군이야? 홍희 장군님! 홍희 장군님! 내가 진짜지.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 별거 아니야. 홍희 장군의 붉은 옷을 여러 명이 입고 전투에 나가면 누가 진짜 홍희 장군이지 아무도 몰라. 아, 알겠다. 가짜 홍희 장군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네. 근데 왜 이름이 홍희 장군이에요? 붉을 홍, 옷의. 이렇게 붉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홍희 장군이라고 불린다. 난 의병들의 대장 곽지우야. 근데 왜 조선 백성들이 의병이 된 거예요? 그거야, 스스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지. 비록 우리는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인들은 아니지만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휙! 장군님이 여기서도 번쩍, 저기서도 번쩍 나타나서 왜군들이 귀신이래요. 왜군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 그런 왜군들과 싸우기 위해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왜군은 이제 빨간 옷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잠깐만 얘들아, 적군이 쳐들어온 것 같아. 내가 홍희 장군이다! 찬이 아이는 조선에서 어떤 의병을 만나고 왔어요?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님을 만났어요. 막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요. 엄청 신기해요. 원래 이 곽재우 장군은요, 장군 출신이 아니라 선비 출신이에요. 이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임금까지 피난 가는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의병을 모은 거죠. 이제 힘을 모아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자! 처음엔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곽재우의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나중에는요 2,000명이 넘게 돼요. 이 곽재 장군은 이 훈련된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양한 전법을 활용했는데 덕분에 그와 의병들은요 일본군을 크게 무찌렀죠. 장군, 전라도로 침공작전을 수행 중이던 AK 부대가 곽재우란 자가 이끄는 의병 부대에 전멸당했다고 합니다. 뭐야? 싸우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을 텐데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 싸웠을까요? 의병들에게는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반뿐만 아니라 승려, 상민, 노비에 이르기까지 정말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의병이 되어서 힘을 모았죠.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의병이 됐어요? 네, 게다가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들은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그 하나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분도 의병인가? 그냥 평범한 아저씨 같은데? 아저씨, 어디 가세요? 나? 저쪽 마을에서 이름 높은 양반들이 모여서 군대를 만든대. 농민이고 노비고 할 것 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이라고 했어. 아, 의병이 되시게요? 그럼
우리 땅이 왜군들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왜군은 총을 가지고 있다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200년을 이어온 조선이 왜군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는데 돌이든 낫이든 뭐든 들고 싸워야지. 맨주먹이라도 못 싸울까? 중요한 건 무엇으로 싸우느냐가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싸우느냐지.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들어보니 왜군들이 엄청 잔인하대요. 물론 우리는 수가 많지 않아서 이 왜군과 정면으로 싸우는 건 불리해. 하지만 우리 의병들은 우리 땅의 지리를 잘 알고 있잖아. 자, 봐봐. 왜군이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빨리 공격하면 왜군들도 당해낼 수가 없지.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조선 백성의 힘을 보여주마. 저희도 같이 가요. 씩씩하기도 하지. 자, 그럼 가자. 스스로 왜군과 맞서 싸운 백성 나라를 구하려고 일어섰죠.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 의병 조선의 의병. 의병들은 정말 용감한 것 같아요. 무기도 별로 없는데 마을을 지키겠다고 나섰어요.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육지에는 이렇게 수많은 의병들이 있었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마음 하나로 전쟁터에 나섰던 이들이야말로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일 겁니다. 수많은 의병들의 이름을 다 알았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 의병들의 이름은 몰라도 그들의 용기는 절대 잊지 않을래요. 이 홍위 장군 곽재우가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날이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의병의 날로 정했거든요.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이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즐거운 여행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이번 기차는 조선행 기차입니다. 자, 오늘은 허난설원을 만나러 가볼 거예요. 허난설원? 이름이 또 네 글자네? 저번 신사이다 선생님도 네 글자였는데. 둘 다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부르기 쉽게 붙인 호예요. 심사인간 선생님은 화가였는데 이번엔 시인이네요? 조선엔 여성 예술가가 많았나 봐요.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 역사여행 가서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자, 조선으로 출발! 칙칙폭폭 칙칙폭폭 출발한다. 우리 같이 떠나다 시간 여행 새벽 역사기차. 맑은 이슬 촉촉한데 개수나무 다리박네. 높은 하늘에서는 꽃이 지는데 어디선가 고요한 둥소 소리. 옥황상제께 아래는 금호랑이 탄 사람. 붉은 깃발 높이 들고 옥청으로 올라간다. 아하! 글솜씨 띵홍와나라! 어라? 중국 사람이네? 그러게. 왜 조선이 아니라 중국으로 왔지? 오? 너희들 혹시 조선 사람? 하하하! 니하오! 난 방금 조선의 시를 외우고 있었쇼마. 무슨 시요? 허난설헌.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의 시. 이 시를 외우는 게 유행이다 라일라. 어떻게 허난설원 선생님의 시를 아세요? 왜 셔머? 너희들 설마 모른다 해? 자, 이 허난설헌의 시집 난설헌집은 중국에서 인기다 라일라. 오, 한우사람 선생님의 시가 인기가 많은가 봐. 야, 이 허난설헌의 시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느껴지지. 하오. 명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글솜씨 라일라. 어떻게 이렇게 애틋한 시를 쓰는 남자는 내가 처음 봐쇼마. 남자? 아니에요. 허난설원 선생님은 여자예요. 쩐더마? 허난설헌이 여자? 그럼요, 모르셨어요?
허나서랑 선생님은 조선에서 잘 가는 여성 시인이라고요. 오호, 역시 허나설은 띵호아. 큰배 아저씨, 중국에서 허난서른 선생님의 시가 유행이에요. 완전 한류 스타라니까요. 조선의 시인이 중국에서 인기라니까 정말 신기하죠. 찬이 아이 혹시 홍길동 알아요? 알죠.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영웅, 홍길동. 맞아요. 그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조선의 문장가 허균. 이 허균이 허난설원의 동생이에요. 이 허균은요, 그 누나 허난설원의 그 시를 모아가지고 난설원집이라는 시집을 냈거든요. 이 시집이 조선에 온 중국 사신에 의해 중국에게 널리 알려졌고요. 엄청난 인기를 끈 거죠. 아까 보니까 허나서른 선생님의 시를 외우는 게 유행이래요. 이 허난설원의 시는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우와, 일본까지요? 대단하다. 그런데 지난번 심사위사 선생님도 여자라서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맞아. 허난서른 선생님도 그랬어요? 오히려 더 심했죠. 허난설원이 살았던 이 조선 중기부터는 여자들이 글을 배우거나 뭐 책을 읽는 일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허난설원의 아버지는요, 딸의 재주를 아껴가지고 아들들과 똑같이 공부시켰다니까요. 멋진 아버지네요. 그래서 이 허난설원은요, 8살 어린 나이에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네. 천천히 붉은 붓을 잡고 미소 지으며 붉은 종이 펼치니 강물이 흐르고 샘이 솟듯이 저절로 글이 써지네요. 구절구절 아름답고 힘찬 문장을 배공루에 고스란히 바치겠습니다. 배공루 경치가 한층 좋아질 거예요. 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8살 때 쓰더라고요. 지금 하이와 비슷한 나이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허난서른 선생님은 천재인가 봐. 그런데 이렇게 글 짓는 재주가 정말 남달랐던 이 허난설원도요, 15살이 되던 해 결혼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집에 왔는데 얜 대체 뭘 하는 거야? 응? 여기 허나서른 선생님 댁 아니에요? 안 계세요? 어디 계시는지 나도 궁금하다. 응? 귀한 서방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야지. 맨날 방구석에 틀에 박혀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아유. 지금 또 신지 머시갱인지 쓰고 있었던 거지? 아유, 이건 또 뭐라고 쓴 거요? 응? 어우. 저거 허난서른 선생님의 시 아니야? 에이, 이런 게 뭐라고?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여자가 이런 게 왜 필요해? 그냥 누구 아내, 누구 어머니로 살면 되는 것을, 어? 여자가 글씨를 알면 알아서 뭘 한다고? 허무한 날 이러고 있는 거냐고? 왜요? 여자는 글도 못 쓰나요? 어머, 얘 좀 봐. 큰일 날 소리. 여자는 말이다, 자고로 나처럼 살림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시를 읽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허난서른 선생님의 시가 얼마나 멋진데요. 읽어보나 마나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오늘부터 아주 엄격하게 집안일을 가르쳐야지. 그나저나 얜 진짜 어디 간 거야 대체? 응? 아저씨, 어떤 할머니가 허난서른 선생님을 막 미워했어요. 찬이 하이가 만난 사람은요, 바로 허난설원의 시어머니예요. 허난설원은 15살에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시작했거든요. 시집살이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살림살이를 하는 걸 시집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허난설원의 시댁에서는 여자가 책을 읽는 것도 뭐 시를 짓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딸의 재주를 인정해줬던 그 친정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난설원과 시댁 식구들 그 사이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시를 못 쓰셨어요? 바쁜 집안일 사이사이 그 짬을 내가지고 시를 쓰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그러던 중에 불행이 연이어 그녀한테 찾아와요. 사랑하는 딸과 아들도 잃고 또 보고 싶은 아버지와 오빠마저 잃으면서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졌고요. 결국 27살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고 말아요. 27살에 돌아오셨다고요? 허난서른은 자기 죽음을 예언하듯이 시를 한 편 남겼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푸른 바닷물은 구슬바다로 흘러가고 푸른 난새는 오색빛깔 난새에 기대네. 27송이 고운 연꽃들 설이 내리는 달밤에 붉게 지네. 27에 돌아가셔서 떨어지는 꽃도 27송인가 봐. 허난서른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 것이 정말 한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죽을 때 자신이 쓴 시 있잖아요. 그걸 모두 불태워달라 그래요. 다행히도 허난서른의 동생 허균이 남아있는 그 누나의 시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요. 뭐 완벽한 원본은 아니었지만 그 책이 중국에서 인기를 끈 거죠. 비록 돌아가신 다음이지만 그렇게라도 인정을 받으셨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은 여자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 다행이에요. 그럼요. 자, 그럼 오늘도 역사 여행 즐겁게 잘 마쳤으니까요. 별을 줄게요. 야!